안녕하세요.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 오늘은 먼저 충남 부여의 한 농촌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여느 시골 마을처럼 참 평화롭고 여유로워 보이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좀 다릅니다. 자, 이장님을 따라서 걷다 보니 무성하게 자란 풀과 나무에 입구가 뒤덮인 집이 나오네요. 들어가는 입구도 안 보이네요. 이게 있고요. 여기 반마당이고. 저봐 쿠란이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하고 일리 들어야지 뭐. 비어둔 지 꽤나 오래됐는지 지붕은 아예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이봐 이렇게 안 쓰면 이렇게 주저 내려앉았네요. 늘어져 내려앉는 거예요. 이 집은 한때 이 마을에서 소문난 부잣집이었답니다. 그런데 6년 전 사람이 떠나고 빈집이 된 이후 계속 방치하다 보니 이렇게 벽체는 무너지고 문틀은 뜯겨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가라앉았잖아. 이렇게 가라앉기 시작하면 펄렁펄렁 하잖아. 비라도 많이 내리면 위태 작년엔 통째로 무너질 뻔했다네요. 지난번 수해 났을 적에도 부엌 기르다가 물 들어오고 막 흙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그 더운 뒤에 와서 장병들이 수해 복구를 해줬지. 저도 2년 전 빈집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예상했던 것보다 농촌 지역 빈집 증가 속도가 심각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4년 만에 무려 70% 가까이 늘었는데요. 정부는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빈집으로 규정하고 있죠. 최근 조사를 보면 전국 농어촌의 빈집이 9만 채에 육박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앞서 본 충남 부여 마을만 보더라도 5집에 1집은 빈집입니다. 그 고라니 울음소리 자다가도 빽빽 소리 질러서 하면 단잠에 깨서 이렇게 저거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 그것 좀 빨리 좀 철거해달라고. 참말로 애물단지요. 이 빈집이 자꾸 나이 먹으면 사람이 참 저 세상에 가고 집은 늙어갖고 집도 부서져가 뭐 남고. 아시다시피 빈집은 대개 주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한 경우 자녀들이 그대로 방치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니 무너지건 말건 마을 환경이 어찌 되건 내 알 바 아니라는 거죠. 이장님도 여러 차례 어떻게든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도 하고 호소도 해봤지만 답변은 대개 비슷하답니다. 아이고 그거 냈어둬요. 싫어지건 말건 냈어둬요. 고향을 좀 생각하면은 좀 고향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저거게끔 협조 좀 해줘. 그렇게 사정도 해보지. 그래도 이러지더라뇨. 자, 그런데 오는 7월 3일부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붕괴나 화재 같은 안전사고, 경관 훼손 우려 등이 높은 빈집의 소유자에게 정부가 철거 등 조치 명령을 내리고 만일 집주인이 따르지 않을 경우엔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합니다. 1년에 최대 2차례 부과하니까 조치 명령을 어기면 1년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 겁니다. 빈집이란 부분은 시정하지 않을 때까지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압박으로 인해서 임대를 주든 철거를 하든 아니면 당신이 와서 살든 세컨을 쓰든 빈집이 아니게 해라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니까요. 자, 이제 당장 석 달 뒤면 이런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는데 집주인들 아직은 요지부동이라네요. 아직은 저도 이제 한번 그런 경험은 없으니까 아직은 모르죠. 당연히 그건 반발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사적자치 자유인데 그것까지도 이제 공익을 위해서 지금 제재를 하는 거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지자체들도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이건 철거 대상이다 이렇게 통보를 해도 집주인이 아니 이게 왜 철거 대상이냐 근거를 대라 이렇게 따지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소유자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 자녀분한테 상속이 된 그런 집들은 나중에 민사 쪽에 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시골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자 급한 대로 시골 지자체나 마을 단위로 빈집을 개조해 무상 임대해 주는 등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빈집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행 강제금이라는 강수를 꺼내든 건데 전문가들은 이런 채찍과 병행해야 할 제도가 하나 있답니다. 일단은 그 부동산의 매물이 나오지 않는 그 문제부터가 사실은 이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핵심적인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에 대한 매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빈집은행 같은 제대로 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빈집의 내외부를 찍은 사진과 도면, 학교나 병원까지의 거리,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빈집은행이 잘못 운영이 되고 있어요. 팔리지 않는 그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빈집을 거기다가 등록을 해서 매매를 하려고, 팔려고 하는 또 다른 이제 브로커리지의 모습으로 이게 변화되고 버렸는데,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원하는 만한 정보들 갖고 이걸 매칭시켜주는 이게 빈집은행의 기능이거든요. 자,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이행 강제금 제도. 지자체와 집주인 간 갈등과 마찰로 제도 자체가 표류하게 될지, 아니면 시골 빈집을 어느 정도 줄이는 데 일조하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후스토리였습니다.